어제 국민의당이 입당해서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희 네. 지금 대단 좀 약간 조금 들으셨을 텐데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좀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의 국회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안 대표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상당히 잘된 그 대처단이라고 봅니다. 배병유 주필께서는 상당히 섭섭하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개성공단 그 문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성급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이제 무슨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예.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할 어떤 사유가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그런 것을 제 생각에도 이 초당적인 안보 외교의 초당적인 문제 같으면 좀 야당 지도부한테 좀 그런 것을 좀 공개하고 설득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었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제 개성공단 관련 언급들을 좀 들어보면 약간 그 과연 대북 기조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붙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대북 기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수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원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현재 그 국민의당이 오늘 안철수 대표의 연설 전에 그리고 제가 입당하기 전에는 사실 대변인 수준에서 이렇게 충분한 당의 어떤 논의 구조를 거치지 않고 그런 것이 나간 게 있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앞으로 이제 당에서 최고의 논의 구조에서 좀 다뤄나갈 것을 봅니다. 네. 그리고 제 사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는 그 북한이 야기하는 위험은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대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중국과의 문제 등 많은 단순하지가 않죠. 이걸 가지고서 여당 일각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등 같은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말을 하게 되면은 상당수 많은 국민들은 속이 시원한 걸 느끼겠지만은 그렇게 시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 대표께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 그런 실무 핵심 최고 직위에 계신데 대북 기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에 우리 국제적인 북한의 위험한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는 저는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 관계는 완전히 우리가 앞장서서 다 동결시켜버리고 대화의 문을 끊거나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적인 말인데 남북 관계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합니다. 압박은 하되 대화의 숨통을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정동연 전 통일부 장관의 입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당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당의 논의 구조에서 충분히 녹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입당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선거 이야기를 좀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참 어렵사리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이제 수락을 하셨는데 사실 당내 안팎에서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화합해 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게 밖에서 보는 것처럼 밖에서 좀 그렇게 많이 좀 얘기하니까 더 이게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다 보면은 어느 조직이나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아서 선대위원회 발족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은 다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선거의 총력을 경제하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공동 선대위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야 모두 이제 공천 룰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공천의 룰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저는 다른 의석이 100석 이상 된 올해
기반이 있는 정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 생긴 정당이기 때문에 상향직 공천을 하는데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당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후보되는 공천 경쟁이 좀 높은 것은 뭐 예. 일부에 국한돼 있죠. 뭐 거기에서는 뭐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공정한 경선이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좀 열세 지구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당 지도부가 좋은 사람을 수배해서 예. 모셔서 좀 후보로 나가도록 독려하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당과는 다릅니다. 사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는데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의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박지원 의원 본인께서 원하시고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뭐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사실 예. 뭐 파기환송이지만 뭐 대법원의 무죄 취지가 가는 것이죠. 박 의원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모르거니와 어떤 법적인 하자를 가지고서 입당을 거부할 그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최고위원회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